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입니다. 행복한 봉담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이 포스팅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대놓고 그냥 댓글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그 동영상 중에 유튜브 동영상 정리하고 섹션 만들기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댓글을 다셨어요. 댓글을 보면은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뭐 다 좋으신데 보는 영상이 전부 민주당 편향이네요 라고 했어요. 편향. 그리고 저는 뭐 김어준 저장소 트윗 구독 중이며 개소리 감상 중이라고 보수 채널 A, 채널 A, SBS, MBC는 대깨 뉴스래요. 중도는 연합뉴스래요.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죠. 가끔 뉴스타파도 본대요. 뉴스타파는 이제 독립 언론이죠. 독립 언론. 그 결과 대가리 깨진 민주당 지지자는 답도 없다는 결론이네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저보고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래요. 한동훈 청문회를 풀로 감상해 보래요. 가지고 제가 뭐 다른 이런 뭐 시사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솔직히 뭐 청문회나 이런 거는 뭐 자세히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쓸데없이 뭐하러 그 시간 낭비해서 그런 걸 보겠어요. 그냥 정리된 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님은 구제 가능해 보여서 이런 말씀 드린대요. 구제. 네, 구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은 되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써줬어요. 이렇게 네? 댓글을 보는 영상까지 체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개인 취향은 존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표현 중에 구제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구제는 어려움이나 위험 혹은 불행 혹은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여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도화하거나 미혹한 세상에서 건져낸다는 뜻이라고 제가 댓글을 썼어요. 그리고 뭐 구제라는 표현보다는 본인의 속마음 그대로 뭐 보수 쪽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겠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훈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하려고 할 때 본인이 그 사람한테 그런 뭐 변화를 줄 정도의 뭐 지식이 있거나 존중받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친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구제하겠다고 써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영상까지 만든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 한동훈 청문회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청문회 쓸데없이 몇 시간 동안 듣고 읽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대충 봤어요. 네.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이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청문회 당시의 답변들이 모르겠어요. 보수 쪽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토론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설명해 볼게요. 한번 그 댓글 다신 분 한번 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한동훈 청문회가 잘했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반박하실 수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청문회를 보면 뭐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답변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했다고 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청문회를 봤어요. 처음 등장하시는 분이 민영배 의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님 과잉 수사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들을 쭉 나열해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불리한데
약간 불리한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잘못한 것 같거나 뭐 이런데 그 답변이 좀 힘들 때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토론상에서 뭐 상대방이 더 이렇게 말꼬리 잡거나 본인의 어떤 대답에 의해서 더 공격을 들어올 수 있는 걸 차단하는 효과는 있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청문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사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수사라는 기준을 설명을 하고 과잉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답변을 해주는 게 맞죠. 청문회가 뭐예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하냐 아니냐, 능력을 갖췄냐, 아니면 비리적인 자질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것을 평가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약간 하여튼 이 댓글 주셨던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본인이 그러면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맞죠? 이건 제가 지금 이 청문회를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특징을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과잉수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과잉수사 아니냐. 왜냐면 뭐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것도 법무부 장관, 지금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자기를 예를 들어서 검찰이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해봐요. 그게 과잉수사인지 아닌지. 과잉수사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과잉수사가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 어떻게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해요.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는 딱 하나예요. 민주당에서 사과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토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토론이에요. 왜 잘못된 토론이냐면 아까도 똑같이 설명했듯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보다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상하 관계를 따지는 뭐 이런 측면에서 위아래를 따지긴 조금 애매하지만 청이랑 부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가 검찰청 위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 위에 장관이 될 사람을 검찰이 미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70여 곳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다? 이건 과잉수사죠. 10건만 압수수색해도 10번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압수 항목에 의해서 70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10개의 뭐 자료나 장소만 지정해서 압수수색해도 뉴스에서 난리 나잖아요. 근데 70여 개면 엄청난 과잉수사죠. 과잉수사예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사과했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사과했기 때문에. 왜냐면 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 언론이든 뭐든 계속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관련해서 지금 형이 나왔잖아요. 그 조국 전 장관님의 그 사모님이 지금 실형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거지. 거기에 대해 사과한 거지. 수사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향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편향적인 생각. 이 답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이 답변의 특성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너네가 사과했으니까 정당한 수사다라는 거예요. 수사라는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너네가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정당한 수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토론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토론적으로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그냥 상대방이 사과했으니까 내가 옳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사과한 그 포인트가 수사에 대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 이걸 답변 잘했다고 보수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군인들이 민간인을 고문해가지고 5.18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민주화 운동하던 어떤 사람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자료 제출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왜 주장하냐?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한다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니까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민간인을 고문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비유는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고 봐요. 네, 이 비유는 항상 상대방이 갖고 있던 어떤 뭐 생각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론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러고 아니면 그거에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면, 예를 들어 사과가 있으면 반대는 정당한 거다라고 하는 논리. 또 하나, 민자운동, 민간인 고문을 민자운동하는 사람들이 했는데도 민자운동을 폄훼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해도 검찰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은 토론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토론에서는, 청문회도 토론이에요. 토론에서는 정확한 논리적 근거를 대야죠. 그래야 본인의 주장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이나 논쟁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대화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팩트나 객관적인 논리가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죠. 기재부 정당 복지 비난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재부는 정당 복지 비난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났는데 검찰은 수사권 분리 법안에 집단으로 반대 행동해도 된다는 특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민영배 의원의 주장은 기재부는 단체 행동을 했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는데 검찰은 수사권 분리 법안에 집단으로 행동을 했는데도 왜 너희들은 상관이 없느냐, 너희만의 특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현장법을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에 대해서 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재부가 저렇게 판결이 나고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재부도 공무원이잖아요. 맞죠? 검찰도 공무원이에요. 검찰이 공무원이 아닌가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집단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규가 있잖아요, 공무원법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잘못됐다라는 거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형을 하든 판단을 하든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한다거나 해야지,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두 번째, 김용민 의원과의 이제 토론이더라고요.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를 했는데 부인과 지인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기에 기부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응?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해요. 한국 3M이라는 기업이었죠? 그랬더니 그 기업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거다. 오히려 장려해야 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답변의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폐기 처분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폐기 처분할, 없애버리겠다. 노트북을 쓸모가 없어서 없애버리겠다. 폐기 처분할, 불용, 사용할 수 없는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했다라는 거죠. 쓰레기 노트북을 기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장려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 기업에서 노트북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형 노트북으로 싹 교체를 하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노트북들을 뭐 매각 업체에게 매각하는 매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복지관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런 단체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트북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하는 거를 장려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이게 어떻게 토론에서 답변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안 그런가요? 저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는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해서 기존에 있던 노트북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됐는데, 그 노트북을 매각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운 뭐 단체나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기증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토론을 잘한 거죠. 이게 어떻게 토론 잘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 오픈 액세스에 다수의 논문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렇게 이제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죠. 그때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요. 고등학생의 저급한 수준의 논문이라고 한다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이제 또 논리적 오류가 뭐냐면, 자 보세요.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돈을 내서, 그러니까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 오픈 액세스에 왜 돈을 내서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죠. 안 올려도, 만약에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저급한 수준의 논문이면 안 올려도 되는데 왜 굳이 돈을 주고 약탈적 학술지인 오픈 액세스에 논문을 게재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답변을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토론의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실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 1부터 10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답변할 수 있는 하나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1이면 1, 5면 5 하나를 잡아가지고 1은 아니지 않냐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다 답변을 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고 토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돈만 주면 실어주는 학술지에 게재했다라는 건 돈을 주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김용민 의원의 주장은. 그러면 돈을 주고 올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답변에서도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고등학생이 저급한 수준의 논문이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런 저급한 수준의 논문을 뭐하러 돈을 주고 올려요? 그럼 어떤 목적성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판단을 하겠죠. 인정된 거예요. 이게 토론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세 번째, 김영배 의원이죠.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봤어요. 자료 요청 드렸는데 다 내실 수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김영배 의원이.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제공하였다. 과거 법무부 장관 제출 기준으로 하였다 라고 제정해요. 여기서도 자, 포인트가 뭐냐면, 김영배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낼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답변은 뭐냐면, 낼 수 없다라는 거냐? 그럼 그냥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려가지고 과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자기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냈으니까 자기도 많이 안 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까 그거예요. 맞죠? 자, 이게 세 번째,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의 이 대화 방식인 거예요. 토론 방식인 거예요. 답변을 흐리는 거죠. 상대방이 답변을 요구하는 거에 1에서 10을 답하는 게 아니라 1이면 1,
이면이 하나만 답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서.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토론을 잘하는 건가? 아, 나 진짜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자, 그리고 김영배 의원도 뭐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봉사활동 단체 시간은 2만 시간인데 그거를 한동훈 장관님 자녀 혼자서 한 걸로 이제 잘못 얘기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의원들의 뭐 실수라고 봐야겠죠. 의원 사무실에서 뭐 제대로 안 했든 의원이 제대로 인지를 못했든 그거는 저도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스펙 공동체 얘기했죠. 대필 논문. 그리고 가족들 도움으로 스펙 쌓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토론을 왜 잘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댓글을 다는 거지? 전 이해할 수 없네요. 이 보수 쪽 사람들의 일반 생각인가요? 아, 하여튼 웃겼어요. 자, 이게 김영배 의원이 얘기한 건데, 스카이캐슬이다 한 후보자는 딸 이렇게 봉사단체 있고 이종사촌 그 이모 딸인가봐요. 맞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할머니 찬스로 주관 전시회 뭐 주최 및 공동 참여했다. 뭐 봉사단 뭐 이건 이모 찬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모 찬스로 더 이거 저자로 등록, 이게 아마 이모 교수일 거예요. 이모가 아니고 이씨성을 가진 교수 도움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민주당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에 책 등록했다가 책 없앴죠. 문제되니까. 이 방글라데시 대학원생과 공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픈 액세스 저널이 이거죠. 약탈적 학술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토론을 잘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전 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봉사시간과 논문 등 스펙 쌓기는 대학 입시 활용 목적이 아니냐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을 보세요. 봉사시간과 논문 등 스펙 쌓기는 대학 입시 활용 목적이 아니냐. 아까 뭐 대필 논문도 의혹 제기했고, 뭐 봉사단체를 이용한 봉사시간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논문 표절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답변하죠. 나의 공직과 연관없는 조카에 대해서는 모른다. 자녀에 대한 스펙도 자기는 몰랐다. 논문은 낮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논문은 수준이 낮고 리포트 수준이다. 입시에 부정확하며 부적합하며 학교에도 제출 안 하였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봉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 봉사다. 봉사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논문은 조잡한 수준이다. 입시에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는다. 약탈적 학술지에 올렸다고 의문 제기는 과하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제 논리적, 여기는 잘했어요. 이거는 진짜 잘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4% 정도의 표정률로 나온다. 이건 이제 근거를 댄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 하신 거죠. 왜냐면 뭐 일반인들이 뭐 한동훈 자녀 딸 뭐 논문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모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논문 대필이니 뭐니 민주당에서는 다 그 증거 자료들을 냈잖아요. 토론에 있어서 근거 자료들 다 낸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토론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논리적 근거는 없었어요. 맞죠? 아까처럼 답변 스타일이 보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옳다라는 주장이거나, 맞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과했으니 내가 한 수사는 옳다. 요런 답변이었다면 논리적 근거가 없죠.
그냥 이거는 비교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방식의 토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토론 방식이나 근거는 아니었는데 요거는 잘한 거죠.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이 근거를 댄 거예요. 근거를 여기서 돌려봤는데 표절률이 4% 정도로 낮게 나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뭐 김영배 의원이나 한동훈 장관님이 이제 누가 더 옳은지, 예를 들어서 김영배 의원님은 논문 유사율이 55% 이상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에서는 4%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카피킬러가 어느 정도의 이제 표절 검사인지는 모르죠. 국내만 해당하는지 해외까지 해당하는지는 뭐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두 분의 주장이 지금 근거는 갖고 있는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랑 김영배 의원님이 주장한 그 논문 표절 유사율 55%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서로 이제 상반되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누가 옳은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다시 해봐야겠죠? 카피킬러 뭐 관계자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김영배 의원님이 주장한 뭐 그런 뭐 그렇게 유사율 55%라고 얘기하는 뭐 근거에서 하든 둘 중에 한 분이 하시면 그거는 결론이 나겠죠.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송기현 의원님이 얘기했죠. 부모님 불법 증축 의혹을 제기했죠. 그때 한동훈 장관님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게 상대방한테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잘 챙겨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불법 증축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 증축에 대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진다거나, 이게 맞는 거지. 뭘 챙겨봐요, 챙겨보기는. 어? 그러면은 이 말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막 압수수색을 해서 막 과잉 수사를 하고, 본인의 부모님 관련해서는 챙겨보겠다. 뭐가 말이에요? 그 지인들은 뭐 다 봐주겠다? 자기 아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최강 의원님도 이제 잘못했죠. 기증자 이제 영리법인 한 땡땡으로 표기된 걸 보고 요건데, 이것도 최강 의원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은 기부내역이죠? 요거 이 보면 영리법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영리법인. 그럼 법인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녀가 아니겠죠. 그렇게 보셔야죠. 근데 이제 이걸 자녀 이름처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한국 3M이라고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님 답변이 맞죠? 한국 3M이 맞는 거예요. 영리법인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까 그 답변과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보세요. 노트북을 25대를 했는데 대당 25만원이죠. 대당 25만원 정도의 만약에 감정이 노트북이 나왔으면 그 노트북은 폐기하는 노트북이 아니에요. 폐기하는 노트북이. 연식은 당연히 됐겠죠. 하지만 폐기하는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답변은 틀린 거죠. 아까 전에 초반에 답변했던 거,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이다 라고 했던 말은 여기서도 틀렸다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토론을 잘한 게 아닌데 왜 잘했다고 하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다. 본인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이 편향이, 확정 편향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이 검사로부터라고 했지만
그 중앙지검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사한테 독직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보세요. 반대로 왜 그 검사가 그렇게까지 해서 한동훈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죄가 된 게 아니에요. 유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을 끝까지 열지 않았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독직 폭행이 일어난 그게 핸드폰과 연관이 있다고 알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독직 폭행 아이폰 이렇게 하면 나오나? 독직 폭행 독직 폭행? 한동훈 독직 폭행 하면 나오겠죠? 정진웅이네요. 정진웅. 이거 보면 되겠다. 정진웅이라는 분이네요. 독직 폭행 혐의가 유죄가 됐네요. 이거 제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넘겨졌다고 하죠. 압수수색 과정. 이게 아마 핸드폰 아닌가? 원인. 아, 이거죠. 이게 맞네요. 핸드폰이잖아. 수상한 행동, 도피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보세요. 한동훈, 정진웅 검사가 한 몸싸움의 원인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을 떠나려 했었던 정황과 함께 페이스 아이디를 쓰던 한 검사장이 그 하필 사건 직전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검사 측은 현장에서 도망을 치려 했고 핸드폰을 껐다 켜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네, 요거잖아요. 이거 핸드폰 맞죠? 네. 그러니까 수사의 피 증거인멸이라고 보고 한 거잖아요. 이제는 한 검사이 아이폰을 갖고 도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핸드폰 맞죠? 껐다 켰다고 뭐 했다. 네, 그거가 맞네요. 네. 그걸로 이제 독직 폭행이 났던 거네요. 그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판결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직 폭행이 사실이네요. 네,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김남국 의원도 이 의원님도 실수하셨더라고요.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일저자로 썼다라고 했는데 이모 교수죠. 이모 교수. 이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웃겼죠. 네, 이모라고 했는데 이모 교수. 이 시선을 가진 교수였죠. 네, 재밌었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했던 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한리라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 지휘권을 동원해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님을 검찰총장으로 뽑았잖아요. 그리고 인사권을 다 해줬잖아요. 원하는 대로 인사권을. 근데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문재인 정부 뭐 압수수색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초반에 이제 다 인사를 줬다가 그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바꿨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하여튼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나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진 선입견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뽑았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도 안 듣는 검사요? 아 웃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 처벌을 면하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함. 이 얘기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민주당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저도 일반인이지만 일반인이 알기로는 검찰 수사권은 원래 경찰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일제시대 때 경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수사권을 검찰로 넘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거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검찰들이 그 수사권을 남용한 사실들이 제법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검찰들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발동을 안 하잖아요. 잘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하려는 거죠. 왜냐면 이 민주주의는 어떤 다수결의 원칙이 중심이고, 또한 어떤 힘의 평등이나 평형을 어떻게 보면 확장하려고 하면서 발전하는 측면이 있는데, 검찰이 가진 권한이 막강하니까 그 권한을 분리시키는 거는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죠. 그거를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확증 편향이에요. 왜냐면 본인을 어떤 뭐 검언 협착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본인을 이제 수사했기 때문에 본인은 옳고 상대방은 부패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검찰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어요? 수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수사 관련된 기관이 하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이 무슨 피해를 봐요? 국민이 피해를 볼 건 없죠. 검찰이 피해를 보는 거죠. 검찰의 권력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절차라는 거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은 게 국회의원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다라는 거는 300석 중에 170석, 거의 180석이었죠. 300석 중에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60%죠? 60% 정도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입법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행정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국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생각 자체에 좀 저는 이런 발언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발언들은. 그리고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또 뭐 많은 말들을 했죠. 보니까 김한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라는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러죠.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검찰이 가장 출세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 검찰이에요? 어? 아니 본인이 얘기하고도 이거는 좀 논리적 우승이라고 볼 것 같은데?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관련해서 묻잖아요.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제 수사 끝났고 다 털었으니까 관계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부당한 수사,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부당한 수사. 지금 이걸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의 모든 얘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사받는 분들은 핸드폰 비번 이제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이제 핸드폰이 가장 어떤 범죄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포렌식 수사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 못 여는 게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핸드폰 그냥 비밀번호 다 걸어놓고 못 열게 하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대답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토론의 답변의 형식은 핵심에 대한 답변을 안 해요. 여기서도 질문이 그러잖아요. 핸드폰 비번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잖아요. 맞죠?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응? 자기는 핸드폰 비번 문제에 대해서 안 알려줄 거다. 그냥 본인의 그 답변을 하면 되지. 꼭 그 답변을 포장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죠.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면 핸드폰 비번 풀 테면 풀어봐라 하고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사례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게 아까 두 번째 이 토론 방식이죠. 상대방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질문하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전 지사도 이재명 전 지사는 핸드폰을 못 연기한 건 아니고 옛날에 뭐 도피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피했던 맞죠?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비슷한 사례가 아니죠. 이재명 전 지사는 도피한 걸로 아는데 아마 도피했다가 잡혔던 교회에 숨어있다 잡혀있던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걸 거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증거로 압수수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거잖아요.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핸드폰 비번 안 열어도 된다는 거네요? 맞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화 방식은 간단해요. 이거는 토론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토론에 자기만의 이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뭐 그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니까. 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도 토론을 많이 했고 토론 대회에도 나간 적이 있지만 이건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토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다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재밌는데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 그 방식이 제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을 봤을 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형태. 자, 한번 세 가지 형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당의 사례로 본인이 어떤 정당성을 주장해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저거였죠?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정당성을 주장하죠. 맞죠? 이게 과거 법무부 장관 제출 기준으로 했다라는 게 이거고, 그 다음이 조국 장관님 과잉 수사에 대해서 너네 당이 사과했으니까 그 수사는 정당하다.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거에 얘기하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 포인트 이 세 개에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답변 안 하죠. 너네 당이 사과했으니까 정당하다. 수사의 어떤 기본 사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당의 사례로 정당성을 주장해요.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사례와 과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대충 제출하겠다 라고 얘는 거죠. 근데 인사청문회 자체가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과 뭐 과거의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건데, 그러려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를 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너네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밖에 안 냈으니까 나도 조금 낼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요렇게 봐요. 그러면 보세요. 자, 그 김한재 의원이 이제 화를 내죠. 법무부 장관이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화를 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 없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큰 소리나 화를 내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네? 상대방이 어떤 답변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사례나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을 하니까 점점 상대방이 화가 나겠죠. 왜 화가 나냐?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니까 화를 내죠. 그럼 이제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님 같이 논리적인 것한테 걸리면 토론에서 잽이 안 돼요. 잽 진짜 토론에서 작살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벌써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다음 오영환 의원이 물어봤죠. 윤석열 라인이 대거 중용되었고 검찰 정상화법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주도한 인사들로만 반영되었다. 노골적인 특수통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적인 토론이나 답변이면 윤석열 라인이 뭐 몇 명이 중용됐고 그랬을 때 뭐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중용됐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인사를 했다라면,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검찰이 인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끊어버리죠. 이걸 가지고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제 김승원 의원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법무연수원에서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TO를 막 늘리고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그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였지만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논리적 답변이 아닌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김성희 의원이 말하는 논리적 포인트를 보세요. 법무연수원에서 기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2명이었잖아요. 원장이랑 부원장 2명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그 수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에게 뜻이 안 맞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거기에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TO를 늘리고 보내고 있다라는 질문을 한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해요. 나도 법무연수원에서 일했지만 충실히 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답을 해야죠. 원래 법무연수원이 지금 원장과 부원장으로 충분히 돌아갔는데 왜 더 많은 사람을 뽑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일이 더 늘었다거나 아니면 뭐 법무연수원에서 인원을 늘려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든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법무연수원에서 일했지만 충실히 일했다.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리고 네 번째, 강민정 의원이 물어봤죠. 취임사를 잘 봤는데요, 법무부가 영어로 뭐죠? 그랬더니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라고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강민정 의원이 저스티스, 그죠? 정의하고 거짓말하고 양립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녀 논문은 수준은 높지 않지만 정확한 논문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 논문이 실리는 학술지 저서에 실렸기 때문에 논문인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논문의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이다. 맞는 거죠. 왜냐? 자네의 논문은 수준이 높든 안 높든 간에 논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논문을 왜 써요? 쓸데없이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 고등학생인데 입시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썼겠죠. 아닌가요? 그거 왜 써요? 시간 낭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죠. 대공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는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기사가 떴던데 알고 계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해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또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민정 의원이 이거를 묻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질문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주가 조작은 거의 10년이 되는 사건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고도 지금도 사실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 관계자 외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김건희 여사님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10년이나 된 거는 이렇게 느리고 5년도 안 된 이 산업부 장관은 빠르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저렇게 답변한 거죠.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그러면은 주가 조작 사건은 얼마나 늦게 진행된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어쨌든 5년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이렇게 얘기하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이게 토론의 기술을 쓴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제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행 중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관여한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또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본인이 이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은 민감하게 답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고민정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요. 소환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 어떤 다른 방식의 조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답변해요. 수사의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많이 진행된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정한 법에 따라 맞는 처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고민정 의원이 장관님 어쨌든 현역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미 밝히셨고요.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답변하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 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법에 따라. 사실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는 소환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는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뭐 압수수색은 둘째치고 소환 조사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던 이시영 검사가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옳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답변이 이렇게 해요. 저에 대해서 독직 폭행을 한 검사가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를 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는 거예요. 독직 폭행을 한 검사가.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했잖아요. 징계를 받았던 이시영 검사가 승진한 거 아니에요? 뭐 했잖아 본인도. 야,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게 질문하는 당,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요. 그 기준은 비교적 개념이지 법은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비교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절대적 개념이지. 뭐 하여튼 그다음 뭐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답변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서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 아까 그분 말씀대로 봤어요. 근데 모르겠네요. 저는 뭐 여기 상위물을 만들어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보수분이 말한 것처럼 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토론을 봤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과연 토론을 잘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요거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한 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놨잖아요. 한동희 청문회 풀로 감상해보세요. 아니 쓸데없이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왜 풀로 감상해야 돼요? 내일도 아닌데?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 영상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쓴 거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 좋은데 이게 본인이 원래 다 좋으신데 본인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민주주의는 개혁 중심의 사람도 있고 보수 중심의 사람도 있고 중도 중심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른 거지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답도 없다는 이건 지금 뭐냐 이게 확증 편향인 거야. 이게 확증 편향. 어? 님이 가진 확증 편향이라고 이게. 왜 답이 없어요? 참 재밌네. 구제 가능해 보여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욕 먹어요. 이 구제라는 말도 뜻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본인의 지금 보수라는 걸 여기 다 써놨잖아. 이러고 영상 보면 뭐해?
자기가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 뭐 하냐고요. 참네. 어이없어서. 지금 님이 주장한 것처럼 한도에 청문회 잘한 거를 보여줘봐요. 제가 지금 제 시간 들여서 한 3시간 정도 봤는데 없어.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 3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논리적 근거가 팩트적인 근거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항상 답변을 하잖아요. 이거는 토론을 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답변 됐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거나 다른 답변이 있으면 답변 줘 보세요.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힘들다. 감사합니다.